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유럽 판매 바닥을 찍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애플이 주가가 10% 폭락했거든요. 빅테크들도 대폭락을 했습니다. 관세 충격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에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피바다 is back. 자, 피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몇 개의 주식을 제외하고요. 뭐 정말 아주 이 짙은 그런 붉은색을 띠는 그러한 피바다가 온 겁니다. 자, 오늘 뭐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마소 2.36% 빠졌어요. 자, 여러분, 이 M7 주식 중에요. 마소가 제일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안전한 주식, 그리고 가장 재미없는 주식이 마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소가 빠져도 이 정도밖에 안 빠져요. 2.36이 많이 빠진 거거든요. 마소가 평소에 비하면요. 보통 빠지면 0.5, 많이 빠지면 1% 그 내외거든요. 근데 오늘 2.36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근데 다른 주식 보십시오. 다른 M7을 보면요. 애플 9.25% 빠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애플이 지금 뭐 애프터마켓까지 찌면요. 이미 벌써 1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플이 왜 이렇게 빠지느냐? 관세 충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재미나죠, 여러분? 버핏이 조용하죠,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이쯤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애플을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버핏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도 조용하게 그냥 편하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또 똑같이 맥도날드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여유롭게 신문 보시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장기 투자자의 모습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세요. 7.81%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마어마하게 또 빠진 거죠. 자, 엔비디아도 이렇게 지금 이 7.81% 빠지는 건요. 지금 이제 $100 붕괴 직전에 와 있는데 아주 좋은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볼까요? 아마존이 8.98% 빠졌습니다. 아마존도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아마존도 이 관세의 직격탄을 받죠. 왜냐? 아마존도 중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싸게 다 물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에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저렴하게 들어오는 물건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뛰겠죠? 자, 그렇게 물건 값이 뛰게 되면은 이제 아마존에 또 매출이 줄 수 있다는 염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도 데미지를 크게 입었다. 아마존이 8.98이면 이거는 옛날 거의 코로나 때 그때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뭐 하루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자, 구글 3.92. 자, 여러분 구글은 보십시오. 마사오 구글. 아, 정말 강력하죠. 그러니까 구글은 사실 이 관세에 있어서 영향이 거의 약하다, 미미하거든요. 왜냐하면 구글은 온라인에서 그냥 뭐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뭐 서치랄지 구글이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랄지 독점적인 플랫폼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가 이 날라들어도요 충격이 미미하죠. 다른 주식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타 8.96%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자, 메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테슬라 보세요. 5.47인데 자, 테슬라는 어저께 빠진 거 있죠? 어제 그 애프터마켓에서 빠진 거가 오늘 연결돼가지고 프리마켓으로 그대로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4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저께 빠진 거라서 260대 유지하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테슬라 지금 계속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 발표 후에 5% 올랐던 거를 그대로 지금 토해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분 숫자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테슬라에서 뭐가 중요해요? 테슬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실적 발표가 안 좋았는데도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 그게 바로 테슬라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관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관세 충격을 받고요. 뭐 코카콜라랄지 보십시오. 아주 이 관세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뭐 이 강력함을 보이고 있죠. 이런 특히 음료수랄지 음식값, 펩시콜라랄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런 데 유리한 거예요. 배당 잘 주죠.
그래서 또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왜 워렌 버핏이 또 코카콜라 갖고 있는지 이럴 때 또 드러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 충격이 시장에 있는데 아마 이것도 한 며칠 지나면요, 다 회복될 겁니다, 또.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지금 관세 충격이 아직도 뭐 어질어질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자,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적으로는 주식시장 폭락한 거 봤죠? 애플, 천하의 애플,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 이 10% 가까이 폭락한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관세 문제 때문에요. 뭐 재앙이 터진 것도 아닌데 거의 재앙 수준으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각국들도 지금 분주하고요. 막 정말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이러한 관세는요, 트럼프의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대규모로 관세를 발표했는데, 그건요, 일종의 트럼프의 계획들이 다 뒤에 속에 숨어 있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트럼프가요, 이 테아리프 니고시에이션에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어제 강하게 빵 때렸죠? 막 세상에 충격을 줬어요? 주식시장까지 폭락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이제 관세, 그래, 알겠지? 이제 니네 이제 돈 안 낼 거면 그만큼 낼 수 없으면 협상해. 이러는 거죠. 그 지금 협상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때리는 공포를 조정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협상 테이블 앉아가지고, 그래, 너 그러면, 오케이, 25% 했어? 오케이, 그럼 10% 깎아줄게. 뭐 이런 식이죠. 그럼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25% 때려 맞았는데, 우리나라도 25%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10% 깎아줄게. 너 그러면 거기서 다른 거 뭐 살려면 더 사. 뭐 이렇게. 아니면 25% 중에 5% 해줄 테니까 그럼 뭐 할래? 이러면 대한민국이 그래, 니네 기름 사줄게. 니네 오일 사줄게.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또 그런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각 나라들이 전부 다 선물을 들고 올 겁니다. 일본은 벌써 꾸리고 있죠, 팀을. 각 나라들이 팀을 꾸려야 됩니다. 태스크포스 꾸려가지고요. 트럼프에 가서 직접 이제 협상하면서 서로 give and take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니고시에이션 협상에 소위 말해서 오픈 테이블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뭐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건 뭐 오늘 다우 지수도 뭐 줄 폭락했고, 다우가요 2020년 코로나 그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이요. 어마무시하게 빠진 거죠. 뭐 지금 애플이 10% 하루 10% 빠진 거는 그때 코로나 이후 처음일 정도니까 그만큼 지금 충격적인데, 이게 어저께 여러분 제가 2부 방송인가요? 1부 방송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트럼프가 왜 이 관세를 이렇게 과하게 180개국 이상에 이렇게 때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어야 될 그 빚이, 갚아야 될 빚이 7조 달러예요. 자, 어제 그 그래프 안 보세요. 그 설명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그걸 보시면, 그걸 왜 이 돈을 소위 리파이낸스 하기 위해서 이 전체 10년물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시장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면요, 아, 트럼프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쇼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가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시장 충격 받았죠?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프라이스인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주가가 이제 트럼프가 협상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씩 이제 관세가 뭔가 흐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정말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지금 이게 오래 갈 거다, 그리고 이 그대로 다 적용할 거다라고 생각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왜냐? 이게 지금 던져주는 건요, 미국에게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특히 그 트럼프 일기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함께 콤비네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일기를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지금 맹비난하고 나섰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하려 보세요. 트럼프의 이 tariff tax가 the largest peacetime tax hike in US history라고 합니다. 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그 이 소위 말해서 세금을 끌어올리는 거 있죠.
이런 이 세금 부과와도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에게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역대급의 수준의 부담을 주는 수준의 이 관세, 이 소위 말해서 정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와 비교합니다.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트럼프하고 마이크 펜스 행정부 있죠? 그때 그 관세가 소위 그때도 처음 관세 때렸을 때 정말 많이 충격을 줬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더라도요 10배나 더 큰 사이즈의 관세 정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10배나 더 세다고요. 10배거예요. 10배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가의 관세 매기는 거는 미국 이 패밀리들이죠. 미국의 가정당 무려 연간 $3,500 이상 더 쓰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사람들에게 결국 올라간 물가를 감당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면 왜 이렇게 관세를 무리하게 던지는지 모르겠다면서 마이크 펜스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요, 오늘 시간이죠, 오전에. 미국 의회에서요, 상원 의원들이 캐나다에다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하라면서 이 트럼프에게 오히려 불리한,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요 반대표가 나오면서 다시 재고하라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트럼프에게도 부담을 주는데 트럼프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관세 때렸을 때에 얼마나 미국에게도 부담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협상용으로 던졌고, 그리고 트럼프는 10년 물금이 떨어뜨리고 경제를 뭔가 좀 무너뜨리고 이러한 소식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 금리를 떨어뜨려 놔야, 그래야 이제 빚 갚는 것도 리파이낸싱 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미국 기업들, 미국 사람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웻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어저께도 나와서 굉장히 좀 격앙된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머스크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치를 좀 내려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댄 아이브스가 최근에 늘 해피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경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오늘 인터뷰에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인터뷰에서 웬만하면 다들 다 해피했는데 굉장히 어둡게 아주 분노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도 머스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그게 관세 때문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지금 이번에 어제 트럼프 관세 나온 거 보고 경악을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거는 지금 기술주들 있죠. 테크.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 이코노믹 아마겟돈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뭡니까?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계시록에. 근데 아마겟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아마겟돈이 찾아온다. 경제 대폭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대공황, 대폭락, 이 완전히 망조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이 댄 아이브스가 이렇게 잘 표현 안 하거든요.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 근데 이 테크 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한 경제 아마겟돈 폭망을 보게 될 거라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관세가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 조건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트럼프가 과연 이렇게 다 안 하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또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댄 아이브스는요, 애플에 대해서 엄청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워낙 또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애플 이 핸드폰을 만들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내야 되느냐? 미국 사람들이 애플 핸드폰 하나당 $3,500를 주고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는 거. If you like a 3500 iPhone, we should build them in the US. 자, 미국에서 짓게 되면 $3,500불을 내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핸드폰을 만든다, 아이폰을 만든다, 그러면 $1,000라는 거예요. 지금 $1,000 선에서 그 전후로 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폰 하나 사는데 여러분들이 3,500불을 낸다? 살 수 있을까요?
뭐 감당 안 될 거예요. 한 달 월급치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내고 아이폰을 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적어도 1,000불 정도만 돼야 뭐 그대로 그래도 감당하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만 애플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관세를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게 애플 주가가 10% 이상 폭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이브스가요, 이렇게까지 어두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worst day for tech라는 거예요. 기술주에게 재앙이 덮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악의 날이었다. 코로나 같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뭐 코로나 덮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코로나야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인재잖아요.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막 뭐 크게 터트려 버리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대폭락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이 지금 데나이즈만 이렇게 했습니까? 뭐 곳곳에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요 트럼프의 지금 관세에 대해서 막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도 그렇게 하고, 마이크 펜스는 원래 트럼프와 같이 짝을 이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세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이런 관세가 무리수라는 건 트럼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다 협상용으로 터트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유럽의 매출이 떨어진다, 유럽이 폭락했다, 이런 얘기들, 뭐, 특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이 안 좋으니까 더 지금 이제 유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꼭 그럴 때는 중국 얘기는 빠뜨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대박을 쳐버리니까 사실 이제 얘기할 건 유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유럽은 안 좋아. 유럽은 계속 안 돼 이러는데, 자, 근데 그런 내막도 잘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유럽 시장이 왜 안 좋은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자, 일단 모델 Y, 이번에 신 모델 Y 있죠. 뉴 모델 Y 딜리버리가 중국보다 9일 정도가 늦었다고 합니다. 자, 9일 정도. 그러니까 열흘 정도 늦은 거죠. 자, 그런데 열흘 정도 늦은 거면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막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죠. 뭐 한 달이면 좀 차이가 나는 거지만 한 11일 차이 나는 거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빨간색으로 중간 부분 보세요. The factory ramp up입니다. 근데 베를린 공장 있죠. 독일 공장에서의 대량 생산으로 속도를 올리는 게 slower than in Shanghai라는 거예요. 중국보다도 좀 느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중국 공장은 full production, 그러니까 full capacity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21,000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요, 중국이 이제 생산 그 속도가 풀 캐파, 그러니까 막 찍어낼 수 있는 속도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그 풀 캐파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일 차이면 차이가 별로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럽에서 아직까지 매출이 안 올라오냐? 자, 이 램법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잖아요. 뭐, 그 일하는 속도가 유럽 사람들 뭐 설렁설렁 일해야 되는 거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은 일하는 게 설렁설렁 일해가지고 늦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걸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맨 아래쪽에 제가 별표까지 쳤는데, 그렇다면 이 full production, 그러니까 full capacity로 완전히 꽉꽉 채워서 생산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mid April이라고 합니다. mid April. 그러니까 지금 4월 중순쯤이나 돼야, 그러니까 한 4월 중순께나 돼야 유럽 공장이 정상적으로 풀 캐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우리 미국 시간 오늘 4월 3일이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4월 중순까지 되려면요, 아직도 멀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매출이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상승 속도가 아무래도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생산하는 것도 느리고, 그리고 시작도 느렸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밀린다는 거죠. 풀 캐파까지요. 그러니까 한 4월 중순 이후니까 이게 이제 4월 중순 이후면 4월달, 5월달, 6월달이니까 뭐 점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분기는 확실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볼 수 있겠죠, 유럽에. 그러니까 2분기를 좀 보시면서 4월 중순 이후로 그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요, 아, 유럽도 이제 모든 게 back to normal,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럽의 각국들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면요. 자, 지금 이번 1분기 때 당연히 안 좋죠. 실적들이. 유럽에서 지금 매출이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노르웨이 있죠. 자, 노르웨이는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노르웨이는 이미 전기차의 침투율이요. 95% 거의 100% 육박하기 때문에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들의 나중에 미래예요. 모든 나라들이 나중에 그렇게 바뀐다고 봤을 때 전기차로 그러면 결국 노르웨이의 기준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유럽에는 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테슬라가 어땠냐? 모델 Y가요 3월 달에 1등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모델 Y 1등 했고 그리고 1분기도 1등 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놀랍죠. 사실 모델 Y가 노르웨이에서 3월 달에 한 달 안에서는 1등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전체 1분기 1, 2, 3을 다 합쳐가지고 1등 했다? 이거 자체가 놀랍습니다. 자, 아래쪽에 데이터 좀 볼까요? 자, 보시면요. 맨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3,817대 나와죠? 2025년 1분기가 3,817대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점 뭐냐면 4분기 보세요. 4분기가 6,600대를 팔았어요. 작년 4분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요. 그 전에 3분기 보세요. 7,10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7,100대, 6,600대, 그 전에 5,300대, 또 5,100대 1분기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가 뚝 떨어지죠. 3,800대로요. 그러니까 지난 3분기나 4분기 대비하면 거의 뭐 roughly 한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45%, 50%씩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노르웨이도 그렇게 테슬라가 지배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매출이.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겠어요? 독일은 더 하겠죠. 독일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자사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이 소위 폭스바겐이랄지 BMW, 벤츠, 그들 나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위 말해서 애국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테슬라가 조금은 고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요, 이 현재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아무튼 유럽도 50 빠졌는데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반으로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나 할 것 없이 유럽은 전체적으로 한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50% 가까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왜 저러지? 라면서 그냥 테슬라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야 이런 얘기만 하기에는요,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신차로 전환되고 있는 그것 이유 때문이다라고 유럽도 정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에서 1등을 했다는 게 정말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르웨이에서 테슬라 지배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전체 95%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노르웨이에서는 테슬라 사랑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테슬라가 공급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3월 달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올라오니까. 근데 4월 중순까지도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풀 캐파로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모델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때 1등 했다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2등과 3등과 격차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면 돼요. 유럽 시장에 3,800대 팔았는데 노르웨이에서 이게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일부거든요. 결국은 앞에서 살폈지만 유럽의 베를린 공장이 풀캐파로 올라가려면 4월 중순쯤 가야 되니까 서서히 더 올라가겠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스페인 소식입니다. 자, 지금 유럽 시장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자, 유럽도 중에 이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 테슬라 신차 판매가요, 전년도 대비 34%나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꽤 올랐죠? 3월 달입니다. 사실 여러분, 1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어때요? 점점 더 이제 테슬라 신차가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씩 올라오겠죠. 모델 Y 판매나 모델 3 판매가요. 특히 이제 모델 Y가요. 자, 그런데 3월 달에는 확실히 작년 대비 34%나 올랐습니다. 이게 중국을 보면요, 전년도 대비
유럽이 1분기 판매가 뭐 한 2점 몇 퍼센트 정도 올랐잖아요.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인도 점점 더 올라갑니다. 3월 달을 놓고 보니까 34%나 올랐다. 3월 달에 이 소위 말해서 그때는 미미했거든요. 그때 막 1000대 뭐 한 중반대, 초반대였는데 이번에 거의 2000대 정도를 팔면서 좋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유럽도 각 나라별로 지금 노르웨이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각 나라별로 다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국 언론들 더 크게 떠들고 한국 언론은 그냥 계속 유럽에서 안 팔린다 그냥 앵무새처럼 막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데이터를 보면요 하나씩 다 정상적으로 back to normal 다 복귀하고 있죠. 제가 중국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근데 더 세게 지금 수요가 일어나고 있듯이 유럽도요 정치적인 조금 영향이 미미할 정도로 있지만 그 영향이 없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정상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2분기는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4월 중순부터 정상이니까 거의 뭐 4월달, 5월달, 6월달이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백악관을 떠나라는 주제도 다뤄볼 텐데요. 지금 뭐 언론들이 설레발 엄청 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 안에서 먼저 그렇게 머스크가 그만둔다더라. 트럼프가 내각에다가 머스크가 그만두고 이제 회사로 돌아간다. 뭐 이제는 끝났다. 머스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언론들은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별 더 이상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머스크가 할 일이 없다. 관세를 뭐 어마어마하게 때리더니 그리고 뭐 많은 나라들에게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이 보복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때리더니 머스크도 결국 내던지나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막 얘기들 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상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트럼프 이번에 부통령 즉 JD 밴스가요 직접 언급을 해줬습니다. 위에 초록선을 보세요. 머스크가요 대통령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머스크 옆에서 트럼프 옆에서 어드바이저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를 떠나더라도 도지 임무가 끝나더라도 트럼프 옆에서 항상 같이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는 보세요. 원래 그 도지 수장 맡는 게 that's going to take about 6 months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 예상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일론이 머스크가 사인업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에 그냥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걸 평생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머스크는 원래 자기 일이 있거든요. 자동차며 인공지능이며 뭐 로켓 만드는 거 자기 회사가 있는데 여기 정부 일을 뭐 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만 본인이 좀 돕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만두고 나면 당연히 continue to be a advisor. 그러니까 트럼프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뭐 인공지능이며 이쪽 분야들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쪽 어드바이저로 남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work of Doge is not even close to done. 지금 그 도지가 하고 있는 업무, 일들을 보면 아직 지금 임무가 완성되기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도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got a lot of work to do.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큰 일들을 해놨지만 앞으로 머스크가 떠나더라도 도지를 그만두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친구로 남을 것이며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저 즉 조언자로서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He's done a lot of good things. 정말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 쓸 만큼 썼다 이런 식으로 자꾸 악의적인 보도들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트럼프는요 너무 고마워해요. 머스크가 돈을 써줬고 대통령 당선될 때 1등 공신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지. 뭐 지금 또 머스크도 회사가 이제 회사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주들이 좀 그런 걸 또 원하고 있죠. 너무 정부 일만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주주들이 굉장히 섭섭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요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팅해놓고 나면 자동화 시켜놓으면요 그 도지의 직원들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어드바이저로 남기 때문에 여전히 이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해서 친구 관계로 앞으로 좋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이상한 소리 막 들릴 거예요. 뭐 트럼프가 머스크를 쫓아냈다 뭐 이런 소리 하게 될 텐데 다 헛소리들이고 그냥 다 여러분들 그 조회수를 빨아먹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텍사스 공장도 새로운 모델 Y 버전을, 새로운 버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왜 텍사스 공장에 생산한 건요, 런치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오픈할 때 생산에는 그 런치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그 시리즈가 아니라 진짜 이제 이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새로운 뉴 모델 Y를 그렇게 판매한다라고 하는데요. non-launch 시리즈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미국에서요, 이 뉴 모델 Y 주문을 받을 때, 그 주문을 받게 되면은 어떤 그 모델이 나가게 되냐면요, only the launch series edition was available. 그러니까, 이 그 launch series라고 하는 에디션으로 나간 겁니다. 주문을 받을 때요. 그래서 주문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launch series라고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요, 이 launch series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어떤 프리미엄 레벨의 어떤 기능들을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수준의 차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non-launch 시리즈라고 이제 나가는 걸, 지금 레귤러 버전이 나가는 건데, 자 보시면요, 지금 이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이게 이제 런치 시리즈 모델들인데 스페셜 리얼 기프트 게이트 배지가 붙어 있고 또 퍼들 라이트 배지 보시면요 다양한 게 있어요. 차징 컨솔, 워터마크랄지 또 프리미엄 텍스타일 트림 어떤 그 이 좀 프리미엄들이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요.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있죠. 그 FSD가 같이 딸려서 나오고 액셀러레이션 부스트까지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하고 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드론 촬영을 해보니까요, 확실히 이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똑같은 모델들이 파킹장에 쫙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런치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상적인 그냥 원래대로의 이 신 모델 Y가 팔린다는 건데, 자, 그 특징이 뭐냐면요, 원래 그 새로운 모델 Y 중국에서 팔고 있는 것처럼 팔리는 게 바로 뒤에 보면 제가 위에 사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죠. 이게 오늘 다 사진 찍혔던 것들인데 이전 런치 시리즈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듀얼 모드라고 빨간색으로 위에 사진에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레귤러 버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찍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non-launch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1분기 때 저조했던 32만 3천 대의 모델3 Y 판매가 2분기 되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게 아마 50만 대씩 가까이 돌파할 거예요. 아마 2분기 때는 50만 대 돌파는 그 어떤 그 힘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 근처는 충분히 갈 겁니다. 자, 그래서 2분기 때는 확실히 이제 이 생산 자체가 올라가는 걸 보면 이 지금까지 걱정하던 염려가 다 끝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주가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 오히려 땡큐인 거죠. 잘못된 정보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정보를 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더 사모아두면 결국 주가 상승을 해서 어때요? 나중에 결국 웃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많은 지금 관세랄지 정치적 이슈랄지 시끄러워요. 시끄러울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가 창을 보기보다는 열심히 운동하라 그랬죠. 열심히 땀 흘리고 본업에 충실하세요. 자, 그러다 보면요, 주가는 어느덧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정교수TV였습니다.